이번 시간은 지혜에 대한 첫 장인데요. 일을 대하는 자세, 일을 사랑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최소한 자기 보존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거나 안전한 숙면을 위한 거처 마련 등의 활동은 필수적인데요. 인간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특색이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일 외에서 문명의 진보를 위한 창조적 일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필수적인 활동인데 현대 사회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 일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정말 당신의 행복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변수라고 아니할 수 없죠. 만일에 당신이 일하는 시간을 불편하다거나 고통으로 생각한다면은 삶의 질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훼손된 행복을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예컨대 가정이나 휴가 이런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행복량을 늘린다 하더라도 인생을 통한 행복량은 일터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에 비해서는 아마 턱없이 부족하고 짧을 것이다. 따라서 일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상가들도 일을 통한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나 아렌트는 당신의 기쁨과 행복은 노동하는 데 있다 라고 했으며 행복론으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카네기 행복론에서도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을 하는데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시간을 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죠. 따라서 그는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의 어떤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행복론자 칼 힐티 역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라고 하였죠. 실패하는 인생의 대부분은 일이 없거나 적었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하는 시간이야말로 행복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은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생각, 그런 사고, 즉 당신의 이데올로기를 바꿔야 하겠다. 일이 힘든 것이다. 일은 힘든 것이다 라는 생각. 흔히 우리는 운동과 육체노동을 달리 잘못 생각하고 있죠. 다른 것이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나요? 일터에서의 활동은 일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노동은 힘들다라는 의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한계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신적인 압박으로 불안해하고 시간이 너무 안 가서 지루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일터가 단지 생계수단이자 무의미한 시간일 뿐이다 라는 생각, 이런 사고를 획기적으로 우리는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에 대한 이런 그 자세는 자신의 행복에는 하등 득이 되지 않는 바보 같은 생각이다. 그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것은 정말 행복을 위해서는 낭비에 해당할 뿐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성에 맞지 않거나 뭐 보수가 적다는 등 이런 경우도 똑같다,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에는 뭐 이직의 기회를 뭐 알아보되 찾아보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의 시간을 허투루 보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고대 그리스의 그 후반기를 한번 살펴보면 시대적으로는 매우 혼란한 상태였죠. 그때 그 행복론 방정식을 제시한 그 에피큐로스는 기대치를 낮춰라. 혼란한 시대에 내가 좋은 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는 없겠죠.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안위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혼란 시대는 피해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순응하는 그 행복론을 제시한 바 있죠.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어려움이나 일터의 어떤 불만이 당신에게는 매우 무소용한 일일 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맞는 긍정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그 세계의 경제는 나라별 그 성장 단계마다 다소간의 그 차이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낮은 그 성장률의 어떤 그 성숙기에 지금 걸쳐 있어 가지고 산업 간 이동이나 일터의 그 급변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따라서 내가 만족할 만한 직업을 얻는데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죠. 특히 젊은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간파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TV를 볼 때 뭡니까? 부자 직업, 중소 자영업자들 중에서 그 성공한 부자, 갑부, 뭐 이런 프로 있죠. 저는 그것을 아주 정말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심혈을 바쳐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일은 자발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을 자발적으로 어떤 일,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발적인 자세. 자발적이라는 것은 주체성, 긍정성, 적극적 참여시, 이런 것이 바로 일터를, 내가 하는 일을 긍정적 어떤 창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일터에서의 그 불안함이나 힘드는 원인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노예처럼 피동적으로 주인, 나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이나 타자, 나와 같은 경쟁되는 사람, 남을 그 추동함으로써 피곤하고 화나고 슬퍼지는 것이다. 이 자발성은 호킨스의 그 의식주도상에도 매우 높은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자발성은 자신의 의지에 의한 주체성이 발휘되는 그런 태도로서, 주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의 상태, 자유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발성은 즉각적으로 부정적 마인드를 긍정적 의식으로 승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성은 주인적 의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일터 참여는 그가 곧 주인의식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또한 자아실현이나 창조적 행위와 연결됩니다. 칼 힐티라는 분이 일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즐겁고, 노예처럼 피동적으로 행한다면 가장 힘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비록 하인이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스스로 주체적 결정하에 행한다고 한다면 주인보다도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한 그 칼막스의 주장과 같습니다. 자발적 주인의식의 중요성이 일터에서는 당신의 즐거움을 책임질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또한 일을 자발적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일의 방법, 일의 효율, 일의 목적을 고려를 하게 되죠. 이것이 곧 바로 창조적 행위와 같은 것이죠. 자아실현과 바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탕리탄 스님은 자기가 만든 배를 자기가 조종할 때, 자신의 농사를 자발적으로 지을 때 정말 행복을 느낀다고 하였죠. 베란 울프라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아들을 교육할 때, 정원에 꽃을 기르거나 사막에서 공룡알을 찾는 행위, 노래를 작곡하는 행위라고 하였죠. 이런 것들은 모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일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자발적, 능동적 자세야말로 주체성은 물론 자주성, 창조성까지 한꺼번에 얻어지는 즐거움으로서 일터의 많은 시간을 단숨에 긍정적 감정으로 이끌 수 있는 특효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향후 앞으로 오늘 당장 일터에서의 마음가짐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자발성의 어떤 긍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